자, 1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PPT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본 교재 우리 서브노트 작년 거 갖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서브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렇게 다 되면은 수업이 끝나면 20분 쉬고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교육의 원,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금방만 볼 수 있죠. 이제 지금쯤 되면은 뭐, 들으면 무슨 말인가 다 아는 거니까. 자, 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첫 번째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렇죠. 교학상장, 교학, 가르칠 교자, 배울 학자. 그래서 서로 상자, 성자, 장자.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그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 그런 거. 교사도 가르치면서 배운다. 이 교학상장, 이거 얘기할 때 어느 데에서도 써먹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협동학습 꼭 기억해 두세요. 뭐 책에다 써놓으셔도 상관없어요. 협동학습에도 교학상쟁이잖아요. 서로 가르치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은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 가르치면서 어떻게 한다고? 못하는 애는 배워서 어차피 좋아지는 거지만 가르치는 애도 어떻게 된다? 성적이 올라간다. 그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학상장의 개념하고 비구칙의 개념인데 이제 협동학습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줄탁동시는 무슨 말이다가 쫄탁자인데 서로 안과 밖에서 같이 쪼아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에서 이건 사제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말. 학교에서는 요거를 줄탁동시와 관계되는 말 학교에서 뭐라고 쓴다고요? 사제동행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할 때 더 교육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은 교학상장 줄탁동시 같은 것들은 시험 문제에 뭐 나나 안 나나 그 개념이 아니고 교육과 유사한 개념이니까 우리가 논술할 때 이 단어들을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교사도 어떻게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든 교학상장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사는 혼자 공부하는 교사 혼자 수업하는 게 아니고 학생과 더불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뭐 쓰면 되는 거고 줄탁동시라는 단어를 쓰면 되고 이해되셨죠?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니까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자 요렇게 한 테마 우리 교재 보면 1 교육의 원 이 개념의 정의 방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PPT로 이렇게 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고 그렇게 갈 거니까 자 교육의 원 교학상장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 교사도 공부가 필요하다. 교사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보다는 교사도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보다는 조금 그러네.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 밑에 써있죠. 가르치며 배운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점 교사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제자 역시 배움으로써 나아간다. 거기다 뭐라고 아까 제가 뭐라고요? 뭐라고 쓰라고요? 협동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요 교학성장하고 또 비슷한 말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 교사 입장은 아니지만 학생들끼리 얘기하면 또래학습. 또래학습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또래학습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삐아제. 또래학습은 피어 코칭. 또래학습. 삐아제. 왜 삐아제가 또래학습을 얘기하죠? 불평형이 작아야 되니까 또래끼리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줄탁동시 줄 아동의 내재적 성장력 교도 동시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이상적인 사제지간을 지칭하는 문. 사제지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한다. 가로 열고 사제동행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의 개념적 정의. 자, PPT를 보시죠. 조작적 정의는 조작을 해서 조작이란 말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누가 얘기하는 거 삐아제가 조작 차원에서 전주잡기 구체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명확히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해내는 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고 이 조작적 정의는 언제 써먹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써먹는 게 아니고 우리 연구할 때는 조작적 정의를 써요. 왜 그렇죠? 연구할 때 조작적 정의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 내적 타당성 때문에 그래요. 내적 타당성이 뭐죠? 우리가 이제 좀 7, 8월 됐으니까 계속 반복해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적 타당성이 뭐예요? 외제 변인에 의해서 실험이 조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를 내적 타당성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 조작적인 정의가 왜 그 내적 타당성과 관련이 깊으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약물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 그럼 그 성적을 뭐로 볼 거냐? 그 성적을 뭐로 볼 거냐? 체육에서 얘기하는 근육적 활동에 의한 성적으로 볼 건지, 암기력으로 볼 건지,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그 약물의 효과는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물의 효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적을 예를 들면 근육적 활동 성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체육에서 뭐 도파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하면 뭐 근육이 어떻게 된다며요? 그런 것들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기술적적인 다른 말로 그냥 하는 거고요. 별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적인 가치를 내포하는 거 이게 이제 뭐와 관계되는 거죠? 교육관을 만들어내는 거.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할 때 교육관, 규범적 정의와 관계되는 거. 그래서 조작적 정의, 기술적 정의, 규범적 정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교재 한번 보시죠. 조작적 정의, 연구의 대상을 객관화해서 누구나 동일하게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관찰 가능한 형태로. 그래서 조작적.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 뭐라고 그러죠?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라는 거는 커피를 얼마 동안요? 저는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했다고요? 20분.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했단 말이죠.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시계를 보시고 20분 후에. 그러니까 대충 나가면 저는 수업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앉아 계시니까. 그분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0분 커피 한 잔 마시겠으면 시간을 보시고 그 안에 들어오시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제가 수업을 진행해 가는 거니까. 기술적 정의는 다른 말로 그냥 하는 거고요. 근데 기술적 정의는 주로 마지막 점에 그 외재적 가치가 좀 갭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은 국가 발전을 위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치 중립적이진 않죠. 그러나 외재적인 거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가치는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이 있는데 뭐가 본래적이다? 내재적. 그러니까 외재적인 것은 본래적인 게 아니니까 그거는 가치라고 여길 값어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 중립이라는 말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규범적 정의 거기 써있죠. 교육 활동 속에 있는 가치랑 그 기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치를 내포하는 거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 교육의 목적이 교육 그 자체에 있다. 그러나 그거 써놔야 돼요. 교육의 목적성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응?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들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규범적 정의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할 텐데 그 규범적 정의가 여러 개예요. 시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옛날엔 아버지 말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렇게 달라진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점, 두 번째 점에 교육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체벌의 정당성을 논하고 싶다면 규범적으로 정의하면 되며 체벌이 가치 지향적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규범적 정의는 정당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이해가 하나 써져 있는데 그래서 체벌의 정당성을 논하고 싶다면 규범적으로 정의를 하면 체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체벌에 대한 생각이 요즘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 매를 아끼면 사람을 잘못 기른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아이들한테 들려서 보냈어요. 회초리를 비단에 싸가지고 우리 아이 거 이름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 아이 때릴 때 그거 갖고 때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체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지. 왜?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본래 목적. 그러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상황이 바뀌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초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초달, 회초리를 든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참 개념 정의는 뭐 이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피터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별표 쳐져 있네요. 별표 쳐져 있는 건 꼭 좀 기억을 해라. 자, 준거가 뭐다? OX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준거. 평가에서 절대평가, 준거, 지향,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기준. 그건 무슨 말이다? 처음부터 또 다시 얘기해요.
피터스가 교육의 중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얘가 교육이냐 아니냐 OX를 나눌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 제가 뭐라 그래서 이 피터스의 교육의 중거는 시험에 안 나와도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럴 땐 전부 다 이거 갖고 얘기하면 된다.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첫 번째 뭐? 입시 위주. 그러다 보니까 교사 중심. 우리나라 교육은 전부 다 그거 갖고 얘기하면 돼요. 입시 위주, 교사 중심. 그럼 입시 위주와 교사 중심 왜 잘못된 거냐? 피터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이 세 가지 기준에 안 맞아요. 그게 다. 자, 첫 번째 목적적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규범적 중거. 자, 잘 보세요. 칠판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높아시면 얘기합니다. 피터스의 교육의 중거를 쓰라고 하면 첫째 목적적 중거에 해당하는 규범적 중거로 얘가 아니에요. 얘가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육은 어떻게 목적, 내용, 방법 있잖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목적적 차원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규범적 중거.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규범적 중거를 써야 돼요. 첫째 규범적 중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칠판 보세요. 첫째 규범적 중거로 규범적 중거는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써도 되고 첫째 목적적 차원에서 규범적 중거를 들고 있다. 이 단어를 꼭 써야 돼. 이해되셨죠? 근데 그 규범적 중거는 결국 내재적 가치를 얘기한다. 이렇게. 규범적 중거는 내재적 가치. 그렇다면 조금 아까 얘기한 입시 위주의 교육은 외재적 가치. 올바르지 않다. 두 번째 내용 차원에서는 인지적 중거. 인지적인 거. 인지적인 건 어떤 거다? 지식 이해에다가 뭐까지? 인지적 안목까지 겸비하는 것. 이 인지적 안목은 브루너가 얘기하는 지식의 구조를 보는 눈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빼고도 교육과정에서는 영속한 이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고 인지적 안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은 어디 뭐만 하고 있다? 지식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인지적 안목을 길러주고 있지 못하다. 근데 피터스에 있어서 가장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지적인 거를 얘기해서 정의적인 거를 터부시하고 있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면 정의적인 건 도덕적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도덕적 행동을 하려면 뭐가 맨 먼저 필요해요? 인지적인 게 필요해요. 누가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 꼬라지를 알아라.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윤리적 행동을 하려면 아는 게 먼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터스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책을 읽으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의적인 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선 인지적인 것이 되어야. 우리나라 요즘 말로 저 개념 없는 놈은 이거죠. 그렇죠? 뭐가 올바른지조차 몰라요. 이해되셨죠? 자, 아무튼 세 번째는 방법적 차원에서는 어떤 거다? 과정적 중거를 두고 있는데 학습자의 의지, 자발성, 의식 또는 의지 그런 교사 중심의 수업은 누구 중심? 교사. 학생들은 비자발적. 왜 공부하는지조차 의식도 없고 의지도 없고 다 문제가 된다. 교재 보겠습니다. 피터스 교육의 정의.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인간다운 삶의 형식으로 입문시키는 인간다운 삶의 형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가치 지향성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좀 더 교육의 중거 목적 규범적 중거다. 규범적 중거는 거기 써있네요. 뭐라고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쭉쭉 해놨어요. 내재적 가치. 그래서 규범적 중거는 목적을 가치 있는 것, 즉 내재적 가치에 두고 있다. 도덕교육을 강조한다. 그래서 수단적 가치는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훈련. 수단적 가치는 훈련.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 내용, 방법에 다 어긋나잖아요. 그럼 피터스는 그걸 전부 다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의 교육은 훈련이잖아. 뭐 찍기 훈련. 찍기 훈련. 객관식에서. 왜 그런지조차도 모르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점 내재적 가치를 가르치고 배울 때 교육이 된다. 외재적 가치는 훈련이다. 두 번째 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인지적 중거. 인지적 중거는 교육 내용을 지식의 인지적 안목으로 두고 있다. 지식 전달과 획득이 없으면 교육적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안목 거기 써 있어. 뭐라고요? 넓은 시야, 즉 지식 분야 영역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빼고도 교육과정의 영속적 이해와 비슷.
얘가 아니고, 이게 얘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출판사에서 잘 만들려고 그걸 얘라고 써놨어. 얘가 아니고 그런 거와 비슷한 것. 됐죠? 그래서 지식과 이해의 바탕을 둔 인지적 안목. 다른 말로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해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해안. 인, 의, 예, 지. 무슨 말인가 알죠? 사덕. 인이 뭐예요? 어질린. 의는 오르르이. 예는 예절. 지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 지혜가 예예요. 지혜가 예.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 그래서 인지적 안목은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식은 단순히 뭐예요? 지식은 여기 지식이 요거까지예요. 인지적 안목 요게 지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사덕을 얘기할 때도 이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 지자를 써서 인의 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식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 지자와 관계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은 과정적 중거? 거기 서 있어요. 과정적 중은 교육 방법,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 내가 왜 공부하는지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교사들은 수업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발성을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의식 거기 써 있어요. 목표는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업 목표를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돼요? 수업 목표를 계속적으로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제가 그래서 수업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서 수업 목표 여기 잘 한번 보시죠. 여기 수업 목표 얘기가 3개라고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교육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교육 목표 두 번째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쓰고. 이해되셨어요?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수업을 해야 돼. 그렇게 수업을 하지 않으면 얘는 이렇게 목표 한번 떠놓고 말면 안 돼요. 계속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2차 수업 실행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아무튼 무엇이 배워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교사는 학습자의 의식을 위해서 수업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되고 자발성을 위해서는 동기를 꼭 유발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의 규범적 정의. 교육의 규범적 정의와 관계돼서 아까 교육의 정의에 있어서 교육의 규범적 정의. 주입으로서 교육과는 뭐다? 고대의 교사 중심의 교화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선생님, 교화와 주입과 교화와 같은 게 이게 가치 지향적인가? 예, 옛날에는 선사시대는 이게 최고의 가치였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규범적 정의의 책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규범적 정의. 앞에 페이지 다시 가시면 규범적 정의의 첫 번째 점에 교육활동 속에 들어있는 가치나 기준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치를 표한다. 그래서 내재적까지인데 교육의 목적이 교육 그 자체에 있다. 그러나 제가 들어가고 그랬지. 교육의 목적성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변화하니까 가치 교육을 제일 강조한 사람들이 누구죠? 교육 사회학자들 중에서 드리븐 전에 누구 있어요? 트리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 너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면 안 돼. 자꾸 떠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트리겜은 보편적 사회화와 특수 사회를 얘기하죠. 보편적 사회화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똑같아. 변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그런 거니까. 자, 아무튼 칠판 보시죠. 다시 주입으로서 교육관 세뇌와 같은 게 있었고 별 의미 없고요. 주형으로서 교육관 행동주심력이죠. 여기서 주형이 뭐예요? 여기선 주형이란 말을 썼지만 우리는 행동주심력 요거 조형이라고 쓴 거. 요 개념이에요. 요 주형은 틀을 얘기하는 거죠. 틀, 붕어빵 틀. 그걸 주형, 주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물을 만들어내는 형태. 이해되셨죠? 그 붕어빵 틀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붕어빵 틀에다 집어넣고 아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교사가 쉐이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기능론에서는 왜 기능론이 왜 주형으로서 교육이에요? 교사가 수업을 하면 능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고 끝. 결정돼 있잖아. 그죠?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거. 물론 교사 중심이고 완벽하면 효율성을 강조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야라수 교육관. 도야라수 교육관 교과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 도야가 뭐라고요? 훈련. 도야는 훈련이 여기 써 있어요. 도야 여기 훈련.
도야로서 교육과는 철학적 배경이 능력 심리학 누구? 로크. 예, 능력 심리학. 그 능력이 여러 개인데 각각의 능력이 위치하는 장소가 다르다. 그래서 부소, 능력, 편집부, 광고부, 뭐 무슨 부 이렇게 다 장소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력, 추리력 같은 건 다 다르다. 그래서 능력. 목적은 그 능력을 키워서 인격을 완성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를 강조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7자유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들보다도 여기서는 제일 강조되는 게 도야이기 때문에 이걸 제일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격을 완성할 수 있는데? 훈련, 반복. 왜 훈련을 강조해요? 왜 여기 도야가 도야라는 말이 인격 도야라는 단어예요? 왜 훈련을 강조해요? 능력이기 때문에 훈련을 강조해요. 능력은 계속한 반복에 의해서 키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교육학에 대한 능력이 커졌어요. 1, 2월 달보다 훨씬 커졌어요. 지금 얘기하면 그래도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1, 2월 달은 뿅아리처럼 그러고 있더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 그랬었죠? 로크가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근육처럼, 그래서 무슨 쓴다고 쓴다고 그랬어? 심근. 마음의 근육,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훈련을 강조한다. 요거에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전이가 된다라는 말을 도야, 그래서 형식, 도야설. 여기서 형식이 뭐를 얘기한다? 지식이 아니고 안목이에요. 요게 지식은 내용이에요. 내용. 그게 아니고 요건 형식은 아까 얘기한 인지적 안목의 개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쓴다고 저는 일반적인 책에 보면 뭐 창의, 추리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본 교재 보면 대학 교재에도. 그럼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창의력, 추리력 이렇게 그 힘. 그래야 더 느낌이 확 와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 그래서 그걸 형식이라 그럽니다. 이해되셨죠? 논리적 사고로 해서 제일 중요한 교과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지 않은 거고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논리적 사고로 해서 제일 중요한 교과 수학이라고 그래요. 칸트도 그러고 로크도 그러고 저 앞으로 가면 플라톤도 그러고 다 로크를 우리나라 뭐 최양기 선생님도 다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은 수학적 지식만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게 문제지 않느냐. 왜? 대학 입시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다. 그게 뭐예요? 지식이니까 그거는 내용이 아닌 형식이 아닌 내용.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하는 힘, 그래서 추리력, 사고력, 그래서 형식, 도야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야로서 교육관. 그러면 여기 칠판 보시죠. 교과형 교육과정에서는 도야로서 교육관을 가져요. 근데 교과형 교육과정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과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도야로서 교육에서 뭐를 강조해요? 도야를 강조해요. 그래서 요거를 강조해요. 도야. 교과형 교육과정은 뭐를 강조해요? 교과를 강조해요. 그럼 요 교과가 뭐예요? 문화유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선생님 도야로서 교육관에서는 문화유산을 얘기해요? 아니야. 여기는 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도야로서 교육관에서 문화유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교과를 가지고 인격을 도야하고 그래서 정신을 훈련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훈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과형 교육과정에는 그 문화유산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 그 문화유산이 중요한 거라면 교과. 그래서 교과형 교육과정에서 목적이 인격 완성이기도 하지만 다이렉트는 뭐라고? 얘는 더 가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목적이 뭐야? 호기냐?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육과형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문화유산을 전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왜? 방점이 어디에 찍혀? 교과에 찍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두 개가 같은 거기는 한데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팥빵인데 어느 집은 팥에 방점을 찍어서 막 팥이 이만큼 들어있는 그 팥빵도 있지만 어느 집은 그 도우가 너무 맛있게 만들어서 팥은 요만큼 들어있어도 막 그 옆에 있는 빵이 맛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은 짬뽕집에 가면 국물이 중요합니까? 면이 중요합니까? 누구는 면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국물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똑같이 짬뽕인데 우리는 면에 치중을 할 거야. 우리는 국물에 치중할 거야. 그런 개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해요?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 방점. 그럼 거기다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개념은 같은 개념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으로서 교육과는 경험형 교육과에서 얘기하는 거죠. 성장, 그러니까 학습자를 강조하는 거고, 경험형 교육과는 철학적 입장인 자연주의 철학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주의, 그래서 진보주의 자연주의가 성장으로서 교육과 넘어갑니다. 자연주의 철학은 자연스러운 교육을 하는 거, 학생 중심이고, 교육의 목적은 자연인을 양성하는 거, 교육 내용도 자연 자체예요. 그래서 사물이고, 이따 교재 나오니까 다 교육의 방법도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자. 그래서 소극적 교육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관교육,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 그러면은 소극적 교육,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교육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루소의 자연주의 철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나 소극적이다. 두 번째는 남녀를 유별하게 봐서 여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소극적 교육과는 이런 뜻입니다.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치자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조기 교육 뒤지게 패가지고, 그쵸? 그런 교육이 아니라 발달 수준에 맞게 가르치자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자연주의 철학이 어디에 영향을 준 거고, 진보주의에 영향을 줬고, 그게 경험형 교육 과정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주의 그럼 제일 중요한다는 거 뭐예요? 자연이요. 진보주의에서 제일 강조한 것은 이건 경험형 교육과정과 똑같아서 학습자를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주의 철학에서는 학습자가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두 번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기 자연스러운 교육을 하려니까 학습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발달 수준에 맞게.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 자, 세 번째, 계명으로서 교육은 학문 중심형 교육과정 얘기하는 거고, 계명, 학문 중심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지식의 구조, 발견학습을 강조하는 거 암기해둬라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자아실현으로서 교육과는 인간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 인간 중심 심리학에서 뭘 무조건 강조한다? 자아실현. 대표적인 사람 누구? 매슬로우. 그 다음에 상담에서 비지식적 상담을 얘기한 로저스, 이런 사람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철학적 배경은 실존주의에 두고 있는데, 실존주의는 이거죠. 실제로 내가 존재하느냐, 진정한 나의 삶이 있느냐, 실제로 내가 존중하는, 진정으로 내가 존재하느냐, 진정한 나의 삶을, 요거 실제 진정, 요게 뭐냐면은 결국은 주체적이어야 되는 거.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주체성. 그래서 뭐가 없어야 된다? 소외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게 뭐가 되는 거고? 자아실현.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요 자아실현, 인간 중심. 요 인간이 누구? 나. 내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인간, 요새 인간은 그냥 일반적 휴먼이 아니고 나, 아이를 얘기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개념이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빠르진 않죠. 그쵸? 우리가 공부해왔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암기할 걸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워드 책자를 나눠 드렸는데 갖고 계신 분들 있고, 그 키워드 책자를 같이 보시면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키워드 책자를 가지고 확인하시도록. 그 키워드 책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허접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내용은 알찬 거니까. 자, 그럼 규범적 정의. 첫 번째, 주입으로서의 교육, 교사 중심 얘기할 필요 없고, 주형으로서 교육, 틀을 주형이라고 그래요. 틀에 넣어서 만드는 거. 이건 교사 중심이죠. SR, 교사가 틀이고 학생이 재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shaping, 조형. 그 다음에 조형은 거기 나오는 shaping, 거기 변별자각과 차별강화를 이용한다. 여기 써져 있는데 이걸 들으면 무슨 말인가 알면 좋고, 못 들으면은 이거는 심리학에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인간과는, 주형으로서 교육과는 백지설의 로크의 영향을 받아서. 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하얀 도화지면 제일 좋잖아. 그래서 백지설을 받아들여서, 로크가 백지설을 주장하는데 경험론에 그래 시초가 되는 사람인데, 백지설을 받아들여서 주형으로서 교육관을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주장해요. 로크는 주형으로서 교육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도야로서 교육을 주장해요. 도야로서 교육관은 로크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다? 로크가 도야로서 교육을 주장하는데 백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로크가. 그래서 그 백지설만 가져다가 행동주의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먹은 거예요.
나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할 거야.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도야로서 교육관, 도야 훈련 이게 제일 중요하다. 도야 훈련.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갈고 닦는 것 인격도야 이게 그쵸? 갈고 닦는 것이 뭐예요? 근육처럼 갈고 닦는다 이걸 한자어로 도야. 그래서 도야로의 교육은 인격 완성에 있고 자유교육 과목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 자유교육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유교육도 인격 완성을 강조해서 이런 말 써져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자유교육이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유교육은 목적에 관심 있는 거고 도야로서 교육은 방법에 관심이 있어요. 방점이 달라요. 그래서 자유교육은 훈련을 강조하지 않아요. 여긴 오로지 그냥 목적이에요. 목적 끝. 목적 인격 완성 끝. 어떻게 하든 인격 완성 그런 뜻이에요. 물론 교과를 갖고 얘기는 해요. 자유교육도. 그러나 훈련을 그렇게 앞에 내세워서 막 떠들지는 않는다. 그럼 선생님 자유교육 시험 나왔는데 훈련 쓰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왜냐면 거기서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달라요. 강조하는 게. 아시겠죠? 짜장면집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단무지? 아니에요. 단무지 쓰면 틀려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써야지 왜 단무지를 쓰고 있어.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키워드 책에 우리가 다 지금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쌓아놓고 있으니까 같이 키워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암기를 해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인출 스터디를 하실 분은 인강생들도 그렇고 블로그 메모란에 보시면 재작년인가 어떤 학생이 독서 카드 만하게 인출 카드를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우리 김인식 교육학을 듣는 우리 김군들은 그런 걸 참 굉장히 잘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혼자 아는 게 아니고 막 거기다가 심지어 어떤 학생은 뭐 자기가 막 이게 서브노트를 다시 서브노트화해 갖고 막 해놓은 것도 올려놓고 막 정리한 것도 올려놓고 내가 속으로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참 니네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미친 게 아니고 그게 좀 올바른 거니까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 보시면 그거에서 그 프린트 하시면은 앞에 문제 있죠? 자르면은 뒤에 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려고 이렇게 PPT 이렇게 6쪽 찍어왔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자르면 요 뒤에 보면 답이 있어요. 앞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까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수정해서 보시던 뭐 그렇게 하셔서 보시면은 좀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아무튼 편하신 대로. 자, 아무튼 도야로서 교육관 그래서 도야를 강조한다. 심리적 배경 능력 심리학인데 그 능력 심리학이 뭐다? 부소 능력 심리적 형식 심리적 형식이 뭐다? 그 밑에 기억하고 추리하는 힘 방점은 거기에 있어. 힘 그게 뭐다? 형식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은 정신력을 길러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 목적이 정신력을 길러서 인격을 완성하는 거 여기에는 지금 제가 음영 처리 안 해놨죠?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형광펜은 이렇게 원고에다 다 이렇게 해갖고 준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형광펜 뒤에 있는 거니까 강조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내용은 7자유과 같은 교과를 얘기하는 거고 방법이 또 음영 돼 있잖아. 뭐 독서 그족을 단련시키듯이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어려운 교과를 힘들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의로는 형식, 도야설 내용이 아닌 형식이다. 기본 능력만 훌륭하면 어느 분야나 다 될 수 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러한 도야로서 교육과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으나 왜? 우리나라는 뭐라 하는 거예요? 교과를 가지고 인격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게 맨날 이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연습 문제 풀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원초적인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므로 도야로서의 교육관을 통해 인격 완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음의 내면성을 길러내는 교육과 연결시켜야 되는 무슨 말? 겉으로는 형식 도야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형식이 아닌 현실적으로 뭐를 얘기한다? 내용만을 강조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됐어요? 그래서 수능이 이게 형식이에요. 수능, 수학 능력 말뜻이 수학 능력 시험. 능력이 뭐예요? 형식이에요. 수능 전에는 무슨 시험 봤는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학력고사라고 해서 학력고사. 학력고사 뭐예요? 완벽하게 내용이. 학력, 내용. 개념 자체가.
이해되셨죠? 개념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성장으로서 교육관. 학습자 중심의 흥미를 강조한다. 그래서 성장으로서 교육관은 경험형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흥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기할 필요 없죠. 교사는 보조, 협력, 안내. 그렇다고 방임이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자연주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성장으로서 교육관, 그 자연주의 철학 한번 보세요. 기본 입장은 자연스러운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는 거죠. 인간관 성선설인데 루소가 교육의 목적을 할 때 인간의 자연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자연성이 뭐냐? 인간의 착한 본성. 그래서 루소는 이거를 자연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자연인 중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와일드한 자연인이 아닌 교양을 갖춘 자연인, 그래서 고상한 야인 이런 단어를 써서 그 야인은 자연인을 얘기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은 자연 자체, 자연 자체를, 교육의 목적이 자연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도 인위적인 것이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된다. 이 교육 내용, 자연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물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가로 열고 써놓으시죠. 사물. 사물.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사물. 정신, 사물, 그럴 때 그 사물. 교육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직관교수, 시청각 교육이다. 그래서 자연은 인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성장하는 것이므로 인간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 그 다음에 교사관, 교육관을 보면 소극적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의 조기 교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발달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돼요. 언제? 출생과 동시에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그건 무슨 말이야? 여기서 조기 교육은 처음부터 필요하다는 뜻이고, 소극적 교육에서 우리나라식의 조기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는 조기 교육은 아니고, 말뜻 이해됐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은 어느 쪽으로 쓰는 거야? 그 후자로 쓰잖아, 억지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안 맞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발달 수준에 맞게, 수준에 맞는 적극적 교육. 무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소극적 교육이지만 겉으로 보면 소극적 교육이에요. 무조건. 근데 파고 들어가면 적극적 교육으로 바뀌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발달 수준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예전에 혼돈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 그럼 혹시 루소가 시험에 나오는데 소극적 교육이라고 써야 돼요? 적극적 교육이라고 써야 돼요? 소극적 교육이라고 써야 돼요. 객관식에서 시험에 나오면. 그러나 소극적 교육이라고 해서 잘 들으세요. 소극적 교육이라고 해서 교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적극적 교육으로 써야 돼.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알겠지? 그러면은 혼돈될 수 있으니까 뭐를 쓰면 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치는 그런 조기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알겠지? 말뜻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혹시 나오면 루소는 소극적 교육.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럼 그건 무슨 뜻이다? 발달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발달 수준에 맞게는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방임이 아니다. 알겠죠? 에밀에서 이런 49쪽을 한번 보실까요? 49쪽. 작년 거 혹시 갖고 계신 분들도 어디를 보시자면은 49쪽이 아닌데? 잠깐만요. 에밀. 서양교육사로 가야 되는데 웬 49쪽? 미안해요. 서양교육사 루소 64쪽. 작년 책 갖고 계신 분들도 서양교육사의 그 루소 한번 찾아보세요. 루소. 정확히는 지금 작년 페이지 몇 쪽이 나오는데 루소에 보시면은 루소 자연주의 교육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관은 나중에 모의고사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나도 신근성의 효과를 가지고 빨리 그냥 어제 들었는데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걸 막 외우고 있을 게 아니니까. 근데 거기를 어디를 보시냐면 그 65쪽에 교육 방법에 루소의 교육 방법을 보시면은 밑에서 맨 마지막에 소극적 교육이라는 거 써져 있어요. 제가 음영 표시 되시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바로 발달 단계론, 발달 단계 맞는 교육. 발달 단계에 따라 가르쳐라. 그럼 뭐가 되는가? 발달 단계에 따라서는 적극적 교육으로 돼요. 그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로 구분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구분한 게 이게
에밀이에요, 에밀. 에밀이 5장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나눠져. 그래서 유아기 때는 신체에 대해서 가르쳐라. 다른 걸 얘기 안 해. 오로지 신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동기 때는 언어. 그것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야 될, 그때그때 해야 될 일이 딱 그런 뜻이에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오세요. 계명으로서 교육. 계명으로서 교육관. 제가 또 톤이 높아지네. 계명으로서 교육관. 교육을 통하여 지식, 규범, 원리를 획득하는 일은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다. 지혜를 가져서 이게 뭐냐면 계명, 인지적, 안목, 루소는 그걸 뭐라고 그래? 발견, 학습 그래요. 대답. 발견 학습은 뭐를 학습하는 거죠? 발견 학습하는 그 방법 자체를 학습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제가 계속 수업 3, 4월 때, 5월 때 얘기했죠. 발견 학습은 지식의 구조를 학습하는 게 아니야. 지식의 구조를 소재로 해서 뭐를 학습해? 발견 학습하는 그 방법 자체를 학습해요. 마스크 없으면 내가 마스크 벗고 수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입 모양을 봐야 느낌이 팍 보일 텐데.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 아이들도 학자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야? 발견 학습을 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그건 뭐야? 단순한 지식을 암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거를 아까 피터슨 뭐라고 불렀다고? 인지적 안목. 알겠지? 피터스 제자인 허스튼 그걸 지식의 형식이라고 불렀어요. 형식. 그것이 빼고 들어가면 뭐라 부른다고요? 영속한 이해. 같은 것들이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계명. 그래서 계명이 그 지혜를 갖는 거 결국 우리가 아까 계속 교육은 인간을 무지에서부터 해방시켜. 그 계명이란 뜻이에요. 그래. 그래서 지식의 구조와 그 원리를 배운다. 그 원리. 탐구의 원리가 뭐예요? 발견학습. 아예 암기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학문형 교육과정은 무슨 시험 문제를 내도 학문형이란 말만 나오면 2개 써라 그러면 무조건 뭐? 지식의 구조. 두 번째는 발견학습. 나선형 교육과정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뭐 쓰라고? 지식의 구조 and 계열성. 나선. 거기선 발견학습 쓰면 안 돼요. 무슨 문제건 답은 똑같아요. 우리 5, 6월 달 했어요. 그쵸? 짜증나게 가면서 수업을 했어요. 짜증나게 가면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문제여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 5, 6월 달 수업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핵심적인 개념과 똑같이 다 답이 어떤 문제를 내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만 기억하세요. 대표자 브루너 지식의 구조. 피터슨 인지적 안목. 피터스의 제자인 허스트라는 사람은 지식의 형식, 가려고 지식의 형식 써 있는 게 그런 뜻이고요. 발견학습 교사 중심의 장점과 학생 중심의 장점 합해서 왜? 교사 중심의 장점 뭐? 지식을 가르친다는 면에서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장점 뭐예요? 학습자가 소외되지 않고 발견학습을 스스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밑에 박스가 이게 계명으로서 교육관의 장단점이 아니고요. 박스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냥 교사 중심과 학생 중심의 장단점을 나눈 거예요. 이게. 계명으로서 장단점 아니고. 그래서 교사 중심일 때 장점은 효율성이 강조되고 학생 중심일 때는 단점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사 중심의 단점은 학습자가 소외되고 학생 중심은 학습자가 소외가 없어지고 서로 상반되는 관점이 있다. 근데 학문형 교육 과정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고 있다. 지식을 가르치는 물론 지식의 구조지만 지식을 가르치는 효율성 면도 가지고 가고 있고 학생들을 발견학습을 시켜 그래서 학생들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학문형 교육과정은 예전에 시험 한번 났어요. 뭐라고 났었죠? 우리 논술에서 동기유발을 위한 학문형 교육과정 시험 문제에서 동기유발 관심 없어요. 그냥 학문형 그럼 무조건 2가지. 응?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동기유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학문형에서는 학문형을 동기유발로 갖고 가면 지식의 구조 발견학습을 갖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동기유발이라는 말만 그냥 갖다 얹어서 쓰면 돼. 그럼 똑같아. 알겠죠? 그럼 무슨 지식의 구조 낱낱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거니까 아이들이 흥미가 유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사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발견학습에 동참하는 거니까 학습자 중심이 되니까 흥미가 유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아실현으로서의 교육관, 철학적 배경, 실존주의, 주체성, 주체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걸 자아실현이라 그런다. 그 밑에 실존주의 생철학, 우리 알고 있는 거 실존주의는 진정으로 내가 존재하는가? 생철학은 진정한 나의 삶이 있는가? 그래서 자아실현의 방법은 소외감이 없어지는 것, 주체성, 그래서 진정한 인격과 만남, 이게 이제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지, 만남은. 근데 소외감, 근데 마르크스 비판 철학과는 다른 외부에 의한 소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르크스의 비판 철학도 소외를 얘기해요. 그런데 실존주의에서 소외는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이고, 비판 철학에서 소외감은 외부에 의해서, 즉 계급적 관점에서 소외를 시켜서 느끼는 거. 이게 자의적으로 느끼는 거냐, 타의적인 거냐,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인간중심 교육관 보세요. 인간중심 교육관 철학은 인간성 상실을 극복하는 것이고,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경험들의 총체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것이 교육적이다. 그래서 자아실현 학습자가 소외가 없어져야 되니까 학생이 경험하는 모든 것. 그래서 교육과정으로 여기 지금 교육의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왔다 갔다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아실현, 그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 제일 강조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꼭 써야 되는 단어가 있어. 뭐? 잠재적 교육과정을 엄청 강조. 이유는 학생이 경험한 모든 것. 그럼 학생이 경험한 모든 거에 뭐가 꼭 들어가? 잠재적 교육과정이 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잠재적 교육과정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왜? 교사가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 형식적 교육과정이니까, 표면적 교육과정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경험의 모든 것들이다. 강의식 수업을 인정하지 않죠. 완벽한 학습자 중심하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자유교육 보겠습니다. 맞네, 그치? 자, 자유교육 보실까요? 자유교육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첫 번째, 자유인을 위한 교육이다. 정신적 자유를 위한 교육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유인을 위한 교육. 자유인이 누구? 정치가 이땐 고대니까. 정신적 자유를 위해서는 교양, 인격 완성을 얘기하고요. 그 목적은 정치인을 기르는 것. 인격 완성, 전인교육. 무엇을 가지고? 교과. 자유교육을 위한 7개의 과목 7. 자유과. 됐죠? 여기 지금 뭐는 없어요? 방법은 없죠? 관심? 없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알겠죠? 그런 관점. 자, 교재 보시죠. 교재. 자, 교재도 뭐 우리가 아까 목적은 뭐에 있고? 인격 완성. 내용은 7 자유과. 그 두 가지 암기하고 계시면 되고요. 키워드 책에도 써져 있을걸요. PPT 자료 이게 필요하신가요? 필요해?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니까 뭐 굳이. 그렇죠? 필요하시면 뭐 드릴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 밑에 그래서 개념 노예가 아닌 자유인을 위한 교육이다. 귀족을 위한 교육이다. 그러니까 정치가를 위한 교육이 아닌 기본적인 인격 완성 도덕성을 개발하는 거다. 정신적 자유, 직업 교육이 아닌 교양 교육, 일반 교육. 기본 입장은 교육의 목적,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 그게 필수적인 요인으로 뭘 두고 있고요. 도덕성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그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알아야 돼. 그 뜻이잖아. 그렇죠? 내용은 7 자유과를 통한 인격 완성. 특징,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마음의 발달을 지향한다. 여기서 합리적 마음은 뭐예요? 그 개념 세 번째 점 맨 끝에 있는 그 일반 교육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일반 교육은 실업 교육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실업 교육은 직업인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 교육은 교양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마지막 대시에 지식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이론적 지식을 강조한다. 지적 능력 배양을 중시하고 이성 중시. 그래서 이제 누구부터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자유교육을 기출문제 체크ing 한번 보세요. 자유교육 관점에서 보는 교육의 목적 뭐라고요? 인격 완성, 교양교육. 이게 문제였었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이런 거 어떤 문제였어요? 이게 열심히 우리 가르쳤는데 학력은 올라갔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 학력은 올라갔다. 근데 인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유교육을 풀어본다. 교육에 관심이 있을까? 그 다음에 페다고지, 엔드라고지. 우리 이거는 뭐 쉬운 거죠. 페다고지는 교사 주도, 엔드라고지는 학습자 주도. 근데 엔드라고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학습자 경험. 엔드라고지는 시험에 날 가능성 많지는 않고요. 객관식에서 많이 났습니다만 논술에서는. 전환학습의 대표적인 게 학습자 경험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환학습. 전환학습이 뭐예요? 개인이 경험한 것, 일단 경험. 그 경험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 이게 있다면 인지적 활동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개인의 발달, 세 가지. 전환학습. 교재 한번 봅니다. 교재는 많이 써져 있어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다고지, 엔드라고지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뭘 꼭 써야 돼? 학습자 중심인데 학습자 경험을 강조한다는 거. 혹시 시험에 나오면 학습자 경험. 자, 거기 보세요. 페다고지, 엔드라고지. 페다고지는 일반 교육학이고요. 엔드라고지 이제 성인 교육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성주의적 관점이에요. 성인 교육학의 모델, 학습자 주도 모델 제가 써놨어요. 그냥 학습자 보세요. 페다고지에서는 교사가 중심이지만 학습자, 엔드라고지에서는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주도적 힘으로 교사는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야. 그래서 학습자의 성향은 생활, 과업, 문제 중심적이다. 뭐예요? 뭘 갖고 해? 문제 해결 학습이잖아. 그치? 목적이. 그리고 그 밑에 학습자 경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명철에서 학습자 경험이 학습에서 유용한 자원이 된다. 그럼 무엇을 기반으로 엔드라고 지금 무엇을 기반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습자의 경험에 근거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거의 이해가 뭐다? 전환학습이다. 거기다 써. 이해 전환학습.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배울 거리 한번 보세요.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교육과정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며 학습에 대한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배울 거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다? 전환학습 오른쪽의 개념. 이전의 학습 경험과 확연히 구분된 의미 구조의 변화, 새로운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는데 특징을 보세요. 혹시 전환학습 시험에 나오면 이 특징 세 가지를 써야 돼요.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비판적 반성, 세 번째 개인의 발달. 근데 전환학습 날 가능성은 객관시에서 한번 났지만 이걸 논술에 날 가능성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환학습은 별표를 해놓지 않았어요. 왜? 이게 성인교육학이니까. 우리가 지금 성인교육학이 아니니까. 그래도 보시면 경험,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의미적 관점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인식에서 전환하거나 전혀 새로운 경험에서도 인식이 전환되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인정하고 학습자의 경험을 소중한 자원으로 여기자. 이거예요. 이거. 나한테 만들어진 경험들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경험에 근거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 그 실패라는 게 뭐예요? 경험. 성공의 어머니가 되려면 개인의 발달이에요. 그게 성공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개인이 발달해서 성공이에요. 그럼 두 번째 비판적 반성이 뭐냐? 실패했다고 에이씨 그러고 마는 게 아니고 왜 내가 실패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럼 뭐 이건 인지적인 거예요? 정의적인 거예요? 인지적으로 분석해야지 정의적으로 분석할 게 아니잖아. 18 그러면서 분석할 게 아니잖아. 그래서 비판적 반성 보세요. 경험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데 기존의 경험이 아닌 새로운 가치 경험의 효율적 반성을 유도한다 라고 써있어요. 개념의 맨 마지막 점 보세요. 뭐 써있나? 학습자 내부에서 봤어요. 인지적 과정. 이거. 인지적 과정에 집중한다. 내가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인지적 과정. 그게 뭐예요? 비판적 반성.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개인의 발달, 관점 전환을 통한 전환학습으로 고차적 의미. 그래서 얘 뭐라서 이제 삶이 바뀌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어디서 이거 훔쳐온 것 같지 않아?
어디서 훔쳐왔어 이거? 뒤에 반성적 사고에서 훔쳐온 거예요. 말만 세 가지로 쓰고선 잘라놓고 나쁜 놈이야. 이 반성적 사고잖아. 뒤에 반성적 사고. 뒤에 반성적 사고 뭐야? 경험.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왜 잘못했지? 반성적 사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성장. 이 성장이잖아. 세 번째는 성장. 두 번째는 반성적 사고. 첫 번째 거는 경험. 그렇지? 뒤에 거에 그 반성적 사고에서 똑같아. 됐죠? 그래서 아무튼 and라고 나오면 다 잊어버려도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학습자의 경험을 대단히 중요한 학습 재료로 사용한다. 그 목적은 구성주의 갖고 쓰면 돼. 목적은 문제 해결. 내용 경험에 근거해서 이거 꼭 써야 돼. 경험에 근거. 구성주에서 내용이 뭐예요? PBL. 프로블럼이야. 알겠지? 구성주에서는 내용이 PBL이야. 프로블럼. 근데 여기는 프로블럼보다는 경험에 근거한.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하시오. 구성주니까 똑같은 거니까. 평가 네 맘대로 하시오. 똑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요거까지 하고 쉬고 우리 문제 풀겠습니다. 자, 7번 보시죠. 자기주도 학습 어디에 방점 찍으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방점 찍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조절 학습은 조절. 그래서 자기 조절 학습에서는 뭐를 강조해야 된다고? 초인지, 조절. 그러기 위해서 자기 점검, 자기 목표, 자기 강화. 이게 초인지 전략이야. 자기 주도 학습은 뭐라고? 자기. 그래서 모르겠거든. 뭐라고 쓰는 전부 다. 학습자 스스로 끝. 관점 구성주 관점인데 보세요. 목적은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뭐예요? 스스로. 이게 방점이야. PBL은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돼? 현실, 문제. 이게 프로블럼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PBL은 현실 문제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의 방점을 찍어. 물론 말은 똑같이 쓰는 거지만 목적. 자, 내용 여기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칠판에 PPT에서 내용. 뭘 내용으로 해? 에디셔널로 되어 있는 학습자 경험. 요게 내용이에요. 자,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 한번 써보실래요? 혹시 나오면은 좀 짜증나게 시험 문제 풀어야 되는 거지만 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논술에서 그래서 제가 짜증나면 쓰는 1번의 목적은 뭐라고요? 문제 해결. 1. 목적 문제 해결. 2. 내용 경험에 기반. 메모란에 쓰셔도 1번 목적 문제 해결. 2번 내용 경험에 기반. 방법 자기주도만 하나? 협동학습 다지? 플러스 협동학습. 우리 객관식 풀면서 막 화났던 거 그치? 맨날 자기주도만 쓰고 그치? 그렇게 쓰면 돼. 됐어요? 그러면 잠깐 여기 보세요. and라고 시험에 나오면은 목적 뭐 쓰면 돼? 목적은 구성주의 관점이니까 그냥 여기도 문제 해결해요. 근데 그걸 강조하지는 않는단 말이지. 뭐를 강조한다고? 내용. 그게 뭐라고? 경험에 근거한. 알겠죠? 대표적인 게 전환학습만.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은 목적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뭐를 강조하고 쓰면서 스스로. 알겠지? 내용은 학습자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경험도 뭐고? 학습자 스스로 것. 그래서 그래서 자기를 강조해서 계속 써야 돼, 자기. 알겠죠? 여기는 그래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기본과정 성인학습이 하나야 이것도. 그래서 그래요. 학습의 주도권을 학습자가 가진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모르면 전부 다 학습자 이렇게 쓰면 돼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모두 스스로 결정한다. 목적은 자신의 현실 문제를 스스로 해결. 현실 문제보다는 스스로 할 때가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미래학습 능력을 키운다든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시작 이런 거 넘어가고요. 수업 목표 정해질 수 있는 건 교육의 내용. 두 번째 써놨죠. 제가 학습자 경험이 중요한 학습 자원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점 학습자가 관심을 갖는 다양한 것이요. 그 다양한 게 뭐예요? 각자의 경험에 의한 것.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 이해됐나요? 문제는 뭐 구성주의 중에 하나니까 생활 중심 얘기할 거예요. 교육의 방법
맨 마지막 점에 개별학습, 우어, 협동학습. 개별학습은 자기주도학습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학습이 된다. 그럼 뭐 세 번째 점에 거기 교육법 세 번째 뭐 초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네 번째 내적 동기가 되고 뭐 이런 거는 뭐 객관식이 뭐 이런 게 써져 있죠. 우리가 논술에서 이런 것까지 쓸 필요 없고. 평가 어떻게 한다고? 학습자 스스로.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아니에요? 네, 보세요. 목표에서 평가까지 다양성을 강조하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시험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이하지가 않아요. 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뭐 객관식 같으면 우리가 풀겠지만 논술에서는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저 시계 보시면은 10시 20분 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